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9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코로나로서 정치 위기를 지금 타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 국정무능을 정치 꼼수로 덮어온 3년 반이라는 이 사설이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했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민주당에서는 통합당 책임론이 나왔다. 통합당이 집회를 방조했다. 방관한 정도가 아니라 독려했다고 했다. 그 근거를 묻자 집회에 참석한 의원이 있지 않았냐고 했다. 이번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불참했다. 지금 야당 지도부는 전 목사와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소속 의원 103명 중 1명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집회 책임을 야당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57명으로 폭증세다. 집회 참석자 추적이 시급하다. 코로나 잠복기인 이번 주말까지 집회 참석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더 악화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집권당 지도부가 이런 기본 책무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 목사와 야당을 엮어서 정치적으로 공격할 생각만 한다. 집회 참석자를 범죄자처럼 모는 낙인 찍기는 감염자를 숨게 만들어 방역을 어렵게 하지만 그런 걱정 따위는 머릿속에 없다. 야당을 비난할 호재가 왔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이 지금 지구상에서 말이죠. 문명국가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호 대상이에요. 그 책임은 방역을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으면은 1차적 책임을 지고 협조를 구해야 될 텐데 겁을 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또 언론이 가세를 하고 있어요. 언론이 마녀사냥식으로 마치 정광훈 목사가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긴급 수배하는 식의 메시지를 띄운 구청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회장 김원웅 씨가 광복절 기념사에서 반일 프레임을 들고 나오자 여당 대표 경선 후보들은 광복 회장으로 할 수 있는 말 기념사를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집권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고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민족 반역자이며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없다는 김씨 말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참사 등 국정 실패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늘 써먹던 반일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국민의 문제도 지적해야 됩니다. 23번이나 내어놓은 부동산 대책이 먹혀들지 않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 했다. 집권 3년 반이 지나도 전 정권 탓인가?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부실공사 탓이라고 핑계댈 것이란 소리가 우스개로 들리지 않을 정도다. 이번 수해로 집중 피해를 본 섬진강 인근 주민들은 폭우 때 집중 방류로 인한 100% 인재라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댐 수위를 미리 낮춰두는 것이 홍수 대책의 기본 중 기본인데 환경론자들이 장악한 정부 물관리팀이 장마 끝난 후 녹조 해소에 쓰려고 댐에 물을 가둬두었던 것이 화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수해로 민심이 나빠지자 수해 대책 강구가 아니라 4대강 사업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이틀 만에 4대강 사업은 홍수의 예방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했다. 4대강 사업은 강바닥을 파내 물을 최대한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게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자명한 상식이다.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곳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환경부가 상식을 왜곡하며 수해마저 전 정권의 책임을 돌리려 한다. 정무수석은 신임 인사차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을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떠봤다가 반응이 시큰둥하자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해서나 야당이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을 이런 식으로 제안하나? 지나가듯 툭 던져보고는 야당이 걷어찼다고 한다. 진정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했겠나? 집 가진 사람에겐 분노를, 집 가지고 싶은 사람에겐 절망만 안겨준 부동산 대책, 집권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이딴 성범죄와 정권의 감싸기,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사기꾼 범죄 피의자와 공모한 사이비 검찰 개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일만 벌이고 있다. 국정이 잘못되면 무엇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근원을 찾아내 고치는 것이 정도다. 이 정권은 그 정도를 그런 적이 거의 없다. 전 정권 탓, 토착 외구 탓, 야당 탓과 같은 정치 싸움으로 국면을 바꿀 궁리만 한다. 국정엔 무능한데 정치 술수는 뛰어난 사람들이 나라를 맡고 있다. 요 결론이 요게 진실입니다. 국정엔 무능한데 정치 술수는 뛰어난 사람들이 나라를 맡고 있다. 옛날에 제가 황장엽 선생과 저 외국 기자가 인터뷰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외국 기자가 황장엽 선생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김정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니까 황장엽 선생 이야기가 독재자로서는 A 학점이고 지도자로서는 F 학점입니다. 정권 연장에는, 정권 유지에는 귀신이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좀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국정엔 무능한데 정치 술수는 뛰어난 사람이다. 무능하면서 집요하다. 무능하면서 오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적힌 이런 일의 근본은 뭐냐? 이 정권이 사실을 부정하고 과학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그리하여 문명 파괴 세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길게 좀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요약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과학과 사실과 법치를 부정함으로써 문명 파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문명 파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다. 그럼 국민들이 질 책임은 어느 부분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요사이 사설이 별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설이 문재인 정권만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국민, 특히 지난 총선에 압도적 표를 준 그 국민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제 정권 말기에 저음해가지고 말기 증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공무원은 무한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앞으로 계속될 것 아닙니까? 정권보다 이 관료 조직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우선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좌익 정권 부역하면서 법을 어긴 점이 없느냐? 좌익 정권 부역하면서 사실을 덮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느냐? 좌익 정권에 부역하면서 과학을 무시하고 이 선동에 넘어간 적이 없느냐? 헌법 제7조를 위반한 적이 없느냐?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 정권 사람들 직권남용으로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길을 찾을까요? 우선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수사 재판에 넘어갈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살 길. 그리고 아마 정권이 이 좌에서 우로 안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대통령이 등장 안 하더라도, 좌파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이 비리는 반드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보호하면 같이 빠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사를 하게 되죠.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요.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이 지금부터 살 길을 찾아서 방어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록입니다. 기록. 누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지시를 했다. 저 볼턴 회고록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볼턴이 얼마나 기록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트럼프를 공격하는 500페이지 책을 내도 트럼프가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적으십시오. 적으세요. 적어야 삽니다. 안 적으면은 감옥 갑니다. 감옥 갑니다. 헌법과 법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한 몇 년 안에 이게 무력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검사들도 기자들도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권력 완장창 권력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헌법 제7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